우리 누구나 원하는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상상 속에서만 원하는 삶을 살게 되죠. 수많은 자기계발서, 성공한 사람들은 상상에 엄청난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바로 그것이 원하는 삶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내가 원하는 삶은 상상에서 그치고 현실은 쉽게 바뀌지가 않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이 상상, 생각이 행동보다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상이 행동보다 빠르다. 그냥 말 그대로 상상이 행동보다 실제로 더 빠르죠. 우리가 편의점 가서 떡볶이 사 먹어야지 라는 이 생각, 이 상상이 실제로 옷 챙겨 입고 나가서 편의점 가서 떡볶이 사서 집에 와서 먹는 것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그리고 생각 또 행동, 이 두 가지가 성취를 이루는 가장 큰 두 가지 도구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서울대 간다는 생각이 있고 또 그에 맞는 퀄리티의 공부라는 행동을 하면 서울대 입학이라는 성취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에 맞는 퀄리티의 공부라는 이 행동이 당연히 쉽지는 않겠죠.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에 갈 정도로 공부를 하는 그 행동을 한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쉽지 않은 도전 같은 행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은 우리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먼저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생각이 행동보다 더 빠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수많은 생각들은 결국 두려움과 의심이 돼버립니다. 내가 서울대라고? 이러면서 막 이것저것 따져보기 시작하는 거죠.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 몇 명 갔었지, 뭐 4명 갔었고 5명이었나? 또 내 성적이 이렇고 막 어쩌고저쩌고 따지다 보면은 결국 결론이 이 두 가지 중 하나로 나게 됩니다. 안 될 것 같다. 아니면은 마음은 안 될 것 같다. 이거 똑같은데 그냥 생각으로는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나 힘낼 수 있어. 긍정 마인드. 이렇게 둘 중 하나가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상황이 둘로 보이지만 이 마음적으로, 이 감정으로 따져보면 사실 비슷한 상황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으로 마무리를 했든 내 감정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느낀 그 의심과 두려움을 느꼈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다른 점은 전자는 안 되겠네 했으니까 행동을 중단할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후자는 안 될 것 같다고 느꼈지만 그래도 할 수 있어 해보자 했으니까 몇 번은 행동을 더 해나갈 확률이 높을 겁니다. 하지만 후자 역시 저 상황을 여러 번 겪다 보면 결국 빠른 생각이 행동을 훨씬 앞서게 되고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행동은 무거워지게 되고 결국엔 행동을 멈추게 될 겁니다. 이게 그냥 게으른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인간이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거죠. 확실하지 않은 미래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비할 수 있어서 생존할 수 있었고, 또 두려움이나 의심이 들 만한 그런 새로운 행동을 하는 것 혹은 어떤 보상도 보장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 역시 생존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인간이 원래 그러니까 라고 하기에는 이미 수많은 성취를 이뤄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생각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원하는 삶을 끊임없이 상상하라. 그러면은 상상은 현실이 될 것이다. 행동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냥 일단 행동을 먼저 하라.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이 논쟁거리, 이 주제는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논쟁입니다. 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 물질 세계만이 현실 세계라고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행동이 훨씬 중요하고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라고 말할 겁니다. 유물론적 입장이죠. 그리고 그 반대인 관념론적 입장에서는 생각과 믿음이 우리 경험과 현실을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경험하는 현실 역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인 유물론적인 생각에 가까운 그런 자기계발서에서는 행동에 가까운 것들을 주로 다룹니다. 뭐 주식을 하는 방법, 부업을 하는 방법, 사업을 키우는 방법, 뭐 마케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루고, 관념론적 관점에 가까운 자기계발서에서는 믿음, 상상, 긍정, 마인드셋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다루죠. 여러분은 어떤 관점에 더 동의를 하시나요? 우리는 그냥 이 지구에 태어난 수많은 80명 인구 중 한 명이고 이 현실 모든 것은 물질 세계일 뿐이니 그 안에서 직접 하는 그 행동만이 나를 바꿀 수 있어 라는 관점, 혹은 아니 우리는 생각과 믿음이 삶을 이끌어가는 특별한 존재니 내가 상상하고 믿는 대로 내 삶은 변할 수 있어 라고 믿는 관점, 이 두 가지 관점 중에 어떤 관점에 더 동의를 하시나요? 혹은 지금까지 어떤 관점이 더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나요? 사실 그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답이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죠. 바로 둘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질 세계만이 현실이라고 믿는 유물론적 관점에서 봐도 뭔가를 이루겠다는 생각, 그 상상 없이는 애초에 행동이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관념론적 관점에서 봐도 아무리 생각과 상상이 현실화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행동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생각을 먼저 해서 성공한 사람들, 난 몇 년도에 100억 자산가가 될 거야 해서 100억 자산가가 된 사람은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행동을 먼저 했던 사람들, 그냥 내 앞에 있는 할 일들을 해 나가다 보니 어느 순간 100억
100억 자산가가 된 그런 사람들은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서 또 의견이 갈리게 되고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한 부분은 먼저 상상을 해서 목표를 이루어낸 사람도 사실 그 과정 속에 엄청난 행동들이 들어있었고, 반대로 행동부터 착실히 해서 성취한 사람들 역시 행동하기 전에 두려움과 의심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생각과 상상을 끊임없이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어느 쪽을 강조하든 반대되는 요소가 그 과정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을 통해서 100억 자산가가 된 사람과 행동을 통해서 100억 자산가가 된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경우 다 이 멀어진 생각과 행동의 거리를 좁혀서 생각과 행동의 티키타카를 잘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취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생각과 행동의 거리를 좁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 얘기했던 그 예로 이야기하면은 서울대 간다라는 생각은 행동보다 훨씬 빠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행동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 전에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들로 머리를 가득 채우다 보면 생각은 이미 저 멀리 도망가고 행동은 점점 느려지고 무거워집니다. 생각은 토끼처럼 깡충깡충 막 멀리 도망가는데 행동은 거북이처럼 점점 더 무거워지고 느려지는 거죠. 저 빠른 토끼를 보면서 따라갈 엄두도 못 내는 겁니다. 또 반대 경우도 있겠죠. 행동은 토끼처럼 깡충깡충 열심히 하는데 생각이 거북이처럼 느린 거죠. 이러면은 항상 뭔가 열심히 내 앞에 있는 일들을 하긴 하는데 내가 만든 나의 한계에 갇혀서 그 차원 안에서만 사고하게 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 겁니다. 두 경우 다 생각과 행동의 거리가 멀어지고 티키타카가 잘 안 되는 상황에 놓인 거죠. 만약 내가 100억 자산가가 되고 싶다는 상상을 계속하고 있고 100번 쓰기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지만 그와 관련된 행동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태라면 생각과 행동의 거리를 많이 좁혀야 할 겁니다. 이미 0에서 10억은 만든 상태라면 이전 수익을 창출했던 그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100억으로 가는 다음 단계를 정하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되겠지만 0인 상태라면 일단 먼저 새로운 캐시플로우를 만들기 위한 부업을 한다든지 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기초적인 어떤 사업 계획을 세워보든지 혹은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든지 책을 읽든지 강의를 보든지 그런 단계부터 시작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도 생각과 행동의 거리가 멀어서 행동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더 좁게 만들어야 되겠죠. 0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 3개 알아보기, 투자책 5페이지 읽기, 혹은 더 좁혀서 1페이지라도 읽기 라도 좋겠죠. 이렇게 현실적이고 즉각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바꿔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생각, 그 상상과 행동의 거리를 좁혀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과 행동의 거리를 좁혀서 티키타카가 잘 되기 시작하면 행동은 점점 더 가벼워지게 되고 내가 원하는 성취에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스탠포드 신경외과 교수인 제임스 도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원하는 삶을 상상하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두려움과 불안이 끊임없이 밀려들어 생각과 행동에 간극을 만든다. 그 간격을 좁히는 게 원하는 것을 이루는 핵심이다. 결국 생각과 행동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성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죠. 행동을 아주 가볍게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생각은 행동보다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려운 목표에 도전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생각이 행동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이고 빨리 도망쳐버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죠. 제임스 도티 박사도 이 점을 지적합니다. 자신도 어린 시절 정신분열증 엄마와 알코올 중독 아버지 사이에 자라며 더 나은 삶을 원했지만 현실의 어려움이 그를 끊임없이 짓눌렀고 그로 인한 두려움, 불안함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루스라는 멘토를 만나게 되고 루스는 도티에게 생각을 멈추고 현재의 나에게 집중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이후 도티는 루스의 지도에 따라 생각을 멈추고 내 호흡에 의식을 두고 그걸 느껴보고 감정을 느껴보고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을 내려놓는 법을 익힐 수 있었고 그러면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자신의 책에서도 그리고 스탠퍼드에 자신이 세운 자비와 이타심 연구센터에서도 생각을 끄고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챙김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에 대해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티의 경험과 연구는 현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정보와 자극이 넘치는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생각을 이어가면서 생각을 멈추는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을 이어가며
두려움과 불안을 키워가게 되죠. 그리고 이 생각을 멈추는 법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명상이죠. 끊임없이 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멈추고 몸에 있는 감각으로 의식을 옮겨서 생각에 끊임없이 소모되는 에너지를 몸의 감각으로 전환시켜주는 과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명상을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점점 생각을 끄는 법을 익힐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몸에서 느껴지는 감정이나 느낌들을 생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느끼는 능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그때 뇌와 심장에 실제로 일관성이 생기기 시작하죠. 실제로 뇌와 심장의 진동이 일관성 있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생각이 많아져 두려움을 느끼거나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심박 변이도가 불규칙해져서 뇌에 혼란스러운 신호를 계속 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 생각과 감정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엇갈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생각을 꺼서 뇌를 쉬게 하면은 뇌와 심장 사이의 진동이 일관성을 띠게 됩니다. 이렇게 뇌와 심장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은 생각과 감정 역시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면서 행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해야만 하는데 하면서 했던 행동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든지, 혹은 그를 넘어서 빨리 하고 싶다 하는 느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두려움이나 불안함에 휘둘리지 않고 목표에 맞는 행동을 차분하게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킵니다. 미국의 하트메스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명상을 통해 뇌와 심장의 일관성을 유지할 때 생산성과 창의력이 눈에 띄게 증가하며 스트레스와 저항력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 명상을 잘 익혀서 생각을 끄고 내 몸 전체, 내 현재에 머무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면 뇌와 심장의 일관성이 더 생기게 되고, 그동안 두려움과 의심에 의해서 멀어졌던 생각과 행동의 거리를 좁혀나갈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생각만 앞서고 행동이 뒤처지는 일들이 줄어들게 되고 생각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강조해왔던 생각과 행동의 티키타카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 명상을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다면 고정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훨씬 더 직관적으로 그 방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간단하게 요약하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생각과 행동의 거리를 좁혀야 한다. 그리고 거리를 좁히기 위해선 행동은 더 쉽게 만들고 생각은 계속 돌아가면서 멀리 도망치지 못하게 끄는 연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생각과 행동의 거리를 좁힐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작은 인사이트가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두시면 이런 도움을 더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